서울 한복판,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으로 들어섭니다. 수많은 기둥들이 웅장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붉은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기둥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둥 곳곳에 숨겨진 용과 봉황의 이야기입니다. 왜 조선의 장인들은 기둥에 용과 봉황을 새겨 넣었을까요? 그 숨겨진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기둥 속 용의 발견. 경복궁 근정전. 조선의 정전,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기둥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기둥을 휘감고 올라가는 용의 모습. 구름 사이를 유영하듯 승천하는 자태. 날카로운 발톱으로 기둥을 움켜쥐고 여의주를 향해 입을 벌린 모습. 이 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철학이 담긴 상징입니다. 특히 근정전 내부의 어좌 뒤편.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며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쌍용도라고 부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왕권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2부, 용, 황제의 상징. 동양 문화에서 용은 가장 신성한 존재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만이 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용포, 용상, 용안.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용이 들어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용의 자손으로 여겨졌습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머무는 궁궐의 기둥에 용을 새긴 것입니다. 하지만 경복궁의 용은 특별합니다. 중국 황제의 용이 5발톱을 가진 오조룡이라면 조선 왕의 용은 4발톱을 가진 사조룡입니다. 이것은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임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선만의 자존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발톱은 하나 적지만 조선의 용은 더욱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습니다. 3부, 용의 종류와 의미. 경복궁의 기둥에는 여러 종류의 용이 등장합니다. 첫째, 승천용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용. 왕권이 상승하고 번영하길 바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강룡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용. 하늘의 뜻이 왕을 통해 백성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울룡입니다. 구름 속을 노니는 용. 자유롭고 초월적인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넷째, 발룡입니다. 몸을 구부려 뒤돌아보는 용. 왕이 항상 백성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각각의 용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4부, 봉황의 등장. 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복궁의 기둥에는 봉황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우아한 날개를 펼친 봉황. 긴 꼬리깃이 마치 구름처럼 흘러내립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깃털 장식. 부리는 날카롭지만 품위가 있습니다. 봉황은 용과 함께 동양에서 가장 상서로운 새입니다. 하지만 용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이 왕을 상징한다면 봉황은 왕비를 상징합니다. 용이 양의 기운이라면 봉황은 음의 기운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5부, 봉황, 평화의 상징. 봉황은 전설 속의 새입니다. 오동나무에만 깃들고 대나무 열매만 먹으며 예천의 물만 마신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까다로운 새입니다. 그래서 봉황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이 완벽하게 평화롭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봉황이 나타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없고 백성들이 배부르며 도덕이 바로 서는 그런 세상. 그래서 궁궐 곳곳에 봉황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태평성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근정전의 천장을 보세요. 황금빛 봉황이 구름 속을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조선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6부, 용봉무늬의 조화. 경복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용과 봉황이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용봉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둥에는 용과 봉황이 함께 승천합니다. 어떤 기둥에는 용과 봉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과 왕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과 낮,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균형을 잡습니다. 용봉무늬는 바로 그 균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통치가 가능합니다. 남성의 강한 힘과 여성의 부드러운 지혜. 이 둘이 만날 때 최고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7부, 오행과 용봉. 조선의 장인들은 오행 사상도 기둥에 담았습니다.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를 말합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우주를 이루는 5가지 원소입니다.
용은 물의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에서 태어나 물을 다스립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를 막습니다. 반면 봉황은 불의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태양처럼 밝고 따뜻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깨웁니다. 물과 불, 상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생입니다. 물이 없으면 불이 너무 세지고 불이 없으면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경복궁의 기둥은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8부 장인의 혼. 이 용과 봉황을 새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조 기둥에 조각하는 경우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용을 완성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장인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칼을 들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 발톱 하나하나, 수염 한 올 한 올, 모두 손으로 직접 깎아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깎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떤 장인은 평생 궁궐 기둥만 조각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용과 봉황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든 용과 봉황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부 색채의 비밀. 용과 봉황은 조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색을 입혀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청이라고 부릅니다. 용은 주로 청록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때로는 황금색으로 칠해지기도 했습니다. 황금색 용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봉황은 붉은색과 황금색이 줄을 이뤘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깃털은 청록색, 몸통은 붉은색, 이렇게 여러 색을 조화롭게 배치했습니다. 이 색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안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광물을 갈아 만든 청색, 꼭두선이 뿌리로 만든 적색, 황토로 만든 황색, 수치로 만든 흑색, 조개껍질로 만든 백색, 이렇게 만든 색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경복궁의 기둥에서 그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습니다. 10부 역사의 상처. 하지만 경복궁의 기둥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경복궁은 불타버렸습니다.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았습니다. 용과 봉황이 새겨진 기둥들도 함께 재가 되었습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새로운 기둥들이 세워졌고 새로운 용과 봉황이 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은 경복궁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헐어내고 박람회장을 만들고 동물원을 조성했습니다. 용과 봉황이 새겨진 귀한 기둥들이 창고로 옮겨지거나 일본으로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11부 복원의 노력.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헐어낸 건물들을 다시 짓고 훼손된 기둥들을 복원하고 사라진 용과 봉황을 다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법을 연구하고 당시 사용했던 도구를 재현하고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현대의 장인들이 조선의 장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남아있는 옛 기둥을 연구하고 그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똑같은 도구를 만들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조각했습니다. 때로는 수십 번 시도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장인들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복원된 경복궁에서 다시 살아난 용과 봉황을 볼 수 있습니다. 12부 현대적 의미. 오늘날 경복궁의 용과 봉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조화의 가치입니다. 용과 봉황, 왕과 왕비,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장인정신입니다.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과 정성에서 나옵니다. 조선의 장인들이 몇 달을 들여 하나의 용을 조각했듯이 우리도 급하지 않게 제대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중요성입니다. 경복궁의 기둥은 단순한 나무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미학, 기술과 정신이 담긴 보물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실 때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을 헤엄치는 용. 우아하게 날개를 펼친 봉황. 그들은 6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화의 가치를, 장인의 정신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경복궁의 기둥, 그 안에 담긴 용과 봉황.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경복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